자, 3학년 2차 방정식의 활용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농장에서 감귤을 한 상자에 2000g씩 포장하면 4200개의 상자를 채울 만큼의 양을 생산했다고 한다. 한 상자에 xg씩 더 넣으면 상자의 개수는 2x개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면 단 상자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x가 정해져 있잖아. 활용 문제에서는 x를 먼저 정하고 식을 세우고 풀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x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 중에서 2차식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었어. 자, 얘는 2차 방정식인가요? 얘는 그냥 단순한 2차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뭐 는 0 또는 뭐 는 x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와 줘야지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뭘 세울 때? 2차 방정식에 식을 세울 때는 등호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아요를 통해서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못 세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떤 거랑 어떤 거가 같아요에 이 어떤 거를 못 잡아내서 그래.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전체 생산한 감귤의 양은 똑같아. 전체 생산한 감귤의 양은 똑같은데 이 감귤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포장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2000g씩 4200개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xg 더 넣었어? 그럼 2000 플러스 xg씩 그랬더니 상자가 2x개만큼 줄어들었어? 4200 마이너스 2x만큼 포장을 하거나 이 포장의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포장의 방법이 달라져도 감귤이라는 이 감귤의 내 생산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렇게 생산한 감귤의 총량이나 이렇게 포장한 감귤의 총량이나 이렇게 포장한 감귤의 총량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총량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50kg인 사람 10명이야. 그럼 총 무게는 얘네를 뭐 해야 돼? 곱해서 500kg이야. 총량을 구하려면은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서 2000 곱하기 4200은 2000 플러스 x 곱하기 4200 마이너스 2x야 하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 더하기 4000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 4200은 감귤의 총 생산량은 이렇게 포장해도 똑같아요. 2000 더하기 x 곱하기 4200 마이너스 2x와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고려할 방법이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을 쓰려면 오른쪽을 는 0,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의 변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를 이항시켜서 식을 는 0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얘네를 굳이 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얘네 둘이 곱하잖아. 봤더니 2000 곱하기 4200, 2000 곱하기 4200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사실은 없어질 거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 넘어가면 0은 마이너스 2000 곱하기 4200. 그 다음에 얘네들 전개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분배 법칙 해주면 플러스 2000 곱하기 4200 마이너스 2000 곱하기 200 2x 플러스 4200x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식이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아서 사라지잖아.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굳이 뭐 84만인가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식을 또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얘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000x에 플러스 4200x니까 플러스 200x는 0이 되고 자, 이 친구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 볼 건데 선생님 멜빵 공식을 못 씁니다. 왜? 상수항이 없어서 멜빵 공식을 못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야. 얘네의 공통인수는 마이너스 2x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은 0 하고 남을 거야.
그럼 결국에 x의 값은 이 덩어리 곱하기 이 덩어리가 0이 되고 싶으니까 앞에 덩어리가 0이 되려면 x는 0 또는 이 뒤에 덩어리가 0이 되려면 x는 100. 두 가지가 나오고 x는 0은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니까 우리 정답은 x는 100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3배이다.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처음 두 자리 자연수보다 12가 작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 뭐 23, 57 이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x가 없으니까 x부터 설정을 해볼 건데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3배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1의 자리 숫자가 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3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막 이렇게 놓는 친구들이 있어. 뭐 여기를 x, 여기를 y 그렇게 놓지 말고 우리는 미지수가 작으면 다시 미지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1의 자리를 x가 아니라 10의 자리를 x로 놔보겠습니다. 왜냐면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3배래잖아.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3배니까 여기를 3x로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 x를 10의 자리 수로 놓는 거지.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1의 자리 숫자는 3x가 될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겠죠. 각 자리 숫자의 곱은 x 곱하기 3x는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처음 두 자리 자연수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겨있는 두 자리 자연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2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보자. 자, 이 숫자를 식으로 표현하려면 2, 3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니까 2 곱하기 10 더하기 1의 자리 숫자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23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x랑 뭐 예를 들어서 x, y라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면 얘가 10의 자리 숫자니까 10x 얘가 1의 자리 숫자니까 1y 더해서 이렇게 10x 더하기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중학교 때 아마 1, 2학년 때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의 3x야 라는 두 자리 자연수를 식으로 10x 여기가 10의 자리니까 10x 여기는 1의 자리니까 1 곱하기 3x 즉 3x 10x 더하기 3x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보다 처음 두 자리 자연수보다 이 친구가 12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 빼기 1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처음 두 자리 자연수보다 12가 작다. 12가 작다 하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x제곱. 얘네 이항해주면 플러스 13x가 마이너스 13x 넘어가면서 플러스 12는 0하고 식이 정리가 되고요. 자, 얘를 3x와 x로 쪼개주고 마이너스 13이 나와야 되니까 3하고 4 마마를 이렇게 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9x 여기서 마이너스 4x 더하면 마이너스 13x가 나와서 인수분해 3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은 0 x는 3분의 4 또는 3이야 하고 나옵니다. 정답은 누구? 3으로 선택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놨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3분의 4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자연수, x는 자연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x는 3이 됩니다. 문제에서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39야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조금 심한 문제 숙제인데요. 어느 상점에서 장난감의 가격을 정가에서 X% 인상한 후 다시 X% 할인하였더니 정가에서 9%를 할인한 가격과 같았다. X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미 X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식을 세우면 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정가에서 인상 할인 정가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정가를 A라고 놓고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X% 인상했다. A라는 정가에서 X%를 인상했다라는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라는 이 정가를 X% 인상해서 팔 거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알아야 돼. 아이고. 뭘 알아야 되냐면 X% 인상한 식은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야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5% 인상했다라고 쳐볼게.
자, 5% 인상하면 원래 얘들아 전체 퍼센트는 몇 퍼센트지? 100%인데 100%에서 5% 인상하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105%란 말이야. 그러니까 A 곱하기 100분의 105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5%를 감소했어. 저렴하게 팔았어. 그러면은 원래 내야 되는 게 100%인데 5% 감소시키면 내야 되는 게 95%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100분의 95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인상했다라는 건 원래 내야 되는 이 100%에서 X만큼 증가하게끔 식을 세워주면 우리가 X% 인상한 가격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X%를 할인했대.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원래 100인데 X% 할인했으니까 100-X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친구는 정가에서 9%를 할인한 가격, 정가에서 9% 할인했으면 내가 지불할 건 91%니까 100분의 91이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는 사실 양변에 다 있으니까 A를 나눠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100분의 100분의도 하나씩 날려버리고, 이 100분의 없애려고 양변을 100을 곱해주면 100 더하기 X 100 빼기 X는 9100이야 라는 식이 나오고, 자 그럼 얘는 100의 제곱 합차공식이니까 100의 제곱 만 빼기 X제곱은 9100이야. 자, 식 정리해보면 결국에 X제곱은 900이야 라는 숫자가 나오고 X는 뿔마 30이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0%야 하고 30이야 하고 구할 수가 있겠죠.